이낙연 전 대표는 보수예요? 아니면 진보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럼 이준석하고 왜 만났어? 라고 질문받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왜 만난 거야? 못할 것 같아. 답을 선택지를 새로운 그래서 선택지를 못 만날 것 같아. 새로운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겠지. 내가 빙의해 주는 거야. 경호하시냐 계속 못 만나. 그러니까.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려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니 그동안에 정치 다 하고 단물만 먹고 사신 분이 뭘 새로운 선택지를 주려고 이준석하고 이제는 자기가 만나요. 남은 게 그거라도 돌려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명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설 다음에 관심 있는 게 바로 이게 이제 이준석까지 사실은 요즘에 금태섭 미호정은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저쪽 관심 밖이야. 이제 좀 억울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금 어젠다 싸움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른바 이슈를 제기하고 자꾸 그걸 지금 그거는 삼죠. 이준석 대표가 의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지금 대표. 당대표. 네. 맞아 울면서 수락했죠. 네. 네. 이준석 대표가 탁월하죠. 아주. 탁월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될 게 이렇게 급진적인 정책 이렇게 말하자면 이슈에서 굉장히 그 말하자면 좀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가버리면은 합당할 때 근데 합당할 때 이쪽에서 야 그거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책이라는 건 언제나 유연성 있잖아요. 이게 뭐 법으로 만든 것도 아니니까 녹여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의 얼굴과 지금 행동을 보면 급한 게 없어요. 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의사는 있는 거예요. 오늘 이준석 대표 만났어요. 오, 악수도 예. 했어요. 예. 그다음에 뭐 질문도 하셨어요? 오래간만이에요. 그런 심도 깊은 질문을. 아 예. 정말 중요한 건 물었네. 아무래도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향력에 배지를 달아본 적이 없잖아요. 예, 없죠. 그렇다면은 지지면으로 새로운 신당에 불러올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세를 보여주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겠죠. 예, 그거에 따라 그렇죠. 지분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럼요. 예. 강수경님 마지막입니다. 강수경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제3지대 얘긴데요. 낙준연대 가능할까요? 지향점이 다른데 말이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절박성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선거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만일 연동형 현행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말하자면 각계 전투할 가능성도 있지만 병리평으로 돌아가면은 한 방에 기호 3번을 뭉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니까 병리평이야? 왜? 병리평은 예.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투표하고 그다음 비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동형은 정당이 지역에서 투표한 득표율에 의석수가 못 미치면 나중에 캡을 씌웠지만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네. 비례라는 의석으로. 그런데 이제 그 각자 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그런 여지를 남기면은 이제 조금 뭐 그 본인들이 지금 상태에서 각계약진할 수 있지만 병리평으로 돌아가면은 크게 가가지고 지역구도 내야 되고 비례도 내야 돼야죠.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각계 전투가 어렵죠 그때는.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를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두 분 성격은 합쳐지기가 힘들 거라고. 합쳐도 깨진다고. 전 처음부터 끝까지 네. 합쳐서 시너지가 나와야 합치는 거 아니에요? 네. 합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돼야 합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합쳤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맞아요. 지금 아주 날카로운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뉴스핀 여론조사에서 두 분의 신당 지지도는 각각은 단순 합산하면 17.7이에요. 둘을 지금 합치면. 근데 만약 둘이 정말로 합쳐졌을 경우 화학적으로 그랬더니 오히려 뚝 떨어져요. 10.8. 다 우리 지식이 다르니까. 후보 단일화할 때 늘 하는 네. 얘기 있잖아요. 한쪽이 한 20 나와요. 한쪽이 한 10 나와요. 이렇게 하면 합쳐질 수 있지만 한쪽이 한 11 나오고 한쪽은 한 10이 나오면은 네가 양보해. 못 합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개혁신당이 우세를 확 점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합쳤을 때 시너지가 안 나와. 합쳐도 똑같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박성이 어디에 있냐, 난 그게 이제 아마 관건이 될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주도권을 쥐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뭐 저쪽 그러니까 민주당 나온 분들의 그 합당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좀 탄력을 받느냐 이제 그것도 관건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선거구제 가장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병리평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가 이낙연 신당 견제위원회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선거제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질 그 것 얘기 같아서 길어지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호남에 구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얘기해서 호남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상징성을 같이 가지고 온다면 합당의 명분이 되겠죠. 그 정도까지 호남에서 지지세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출마를 선언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불출마 선언을 다시 그럼 철회하고 이번에 호남에서 출마를 해야지. 그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지를 열어뒀잖아. 그렇게 해서 다른 명분은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창당할 때 그때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는 보수 정당이자 민주정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 보수예요? 아니면 진보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걸로 따지면 이념적 색깔로는. 그러니까 다른 명분을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거다. 그것은 호남이다. 네. 그 집합은 그렇게 해서 만난다면 그렇게 만나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럼 이준석하고 왜 만났어? 라고 질문받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왜 만난 거야? 못할 것 같아. 답을 선택지를 새로운 그래서 선택지를 못 만날 것 같아. 새로운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겠지. 내가 빙의해 주는 거야. 경우하시네 계속 못 만나. 그러니까.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려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낙연 대표는. 아니 그동안에 정치 다 하고 단물만 먹고 사신 분이 뭘 새로운 선택지를 주려고 이준석하고 이제는 자기가 만나요. 남은 게 그거라도 돌려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명분이 안 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준석 전 대표는 빙의 가치도 한번 갖고 했어, 오고 그냥. 지역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온 거를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환영해 줄 수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쉽게 그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지켜봅시다.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제3시대의 그러면 마지막 희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쳐지지 못할 것 같다. 그럼 호남이라는 교집합 말고 어떤 인적 교집합을 좀 찾아보자. 하면서 자꾸만 이름이 성함이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시는 분이 선거 때만 될 때마다 성함이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결국에는 가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분이 이제 마에스트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몇 퍼센트 정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만일 지지부진하면은 그분이 약간 조율을 썰어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60% 이상. 60% 네. 이상. 오. 지지부진하면은. 지지부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설 전까지는 좀 가봐야죠. 오케이. 근데 다음 주 좀 지나봐야죠.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대표가 나올 것이다. 예. 아니 근데 이미 나와 있잖아요. 계속 제3지대 정당 만들려고 부추기기도 하고 50석에서 60석까지 가능하다고 계속 지금 뒤에서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근데 다만 정치 감각이 이제 뛰어난 분이잖아요. 네. 근데 안 만날 건데 만나고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날 가능성이 있고 만나겠구나 해야 나선단 말이에요. 그게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맨땅에 분위기가 나오진 않으시는 당연하죠. 자기가 짠하고 나왔는데 그냥 팍 하고 깨져버리면 뭐가 그러니까 됩니까?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의 합당이 이루어졌을 때, 근데 이준석과의 합당, 개혁신당과 합당이 지지부진할 때 아마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양쪽 정당이 막 공천에서 죽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튕겨 나오고 막 현직 의원들 배지들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 다 하고 이거 진짜 양당 안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 다 이렇게 모으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건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제3지대가 다 기치로 내세운 이름이 미래, 혁신 이런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니네가 망해서 우리는 주축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슬픈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치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정당 역사를 보면은 전부 세자가 들어가고 신자가 들어가고 다 그래요. 민주가 그러니까 어쨌든 다 그게 그렇게 왔더라고요 정치가. 아니요. 네. 오히려 근데 그거는 더불어는 맞죠. 그러니까 근데 더불어인데. 근데 이제 그 죽주부는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현실이라. 왜냐면 공천이 의원에게 생명이니까.